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AI 인공지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2025년은 어떨까요? 올해는 양자 컴퓨터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죠? 7일 시작되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분이 신설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UN마저 올해를 양자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올해가 왜 양자과학 기술의 해일까요? 1925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지 올해가 딱 100년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일까요? 지금부터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EPD의 픽. 일단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설명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한다는 점, 요건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 양자 컴퓨터, 이름 그대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양자역학이 뭐지? 아마 이 용어는 한 번씩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양자역학하면 떠오르는 이 알쓸신잡의 김상옥 교수님마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용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와 뭐가 다른 걸까? 요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알기 위해서는 요 숫자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십자년, 아이고 십자군도 아니고 십자년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시간 단위라고 하는데요. 십자년은 10셉틸리언 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나 어렵죠? 이 셉틸리언은 10의 24제곱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면 요게 계산해 보면요. 1조의 10조배. 아이고, 조도 엄청난데 그거의 10조배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긴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로는 10자년은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인류가 살아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야 풀 수 있는 이 문제를요, 단 5분 만에 풀어내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돼? 다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산업혁명이나 인터넷, 모바일, AI 혁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되고요.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제기돼서 지난해 화제를 모았었거든요. 지난해 말이었죠. 12월 11일 구글은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를 개발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칩, 스마트폰보다도 작은 이 칩을 활용하면 앞서 얘기했던 10자년 걸리는 어려운 문제를 한 5분 만에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구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우 단순하게,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매우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 요 중 하나의 값만 표현할 수 있는 비트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거 컴퓨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 비트 컴퓨터라고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양자역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 중에 하나, 슈레딩거의 고양이 있잖아요. 이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 이런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양자 상태에서는요, 0 또는 1이 아니라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 이 큐비트로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도대체 뭔 얘기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기존 컴퓨터는 직렬 방식이라고 해요. 통로가 하나뿐인 미로에서 이 미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길을 직접 하나씩 가봐야지 이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단순 작업이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미로 안에 변수가 많고 이게 복잡해지면 계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하나씩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병렬 방식이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한꺼번에 출발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가서 한꺼번에 분석해서 출구도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처럼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로 연산하기 때문에요. 덕분에 기존 슈퍼컴퓨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연산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죠. 아니, 이런 양자 컴퓨터 구글이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해요. 기존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양자 컴퓨터는 모든 물질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절대 영도, 이게 영하 273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냉각시킨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질소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절대 0도까지 낮아져야 외부 저항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이게 저항에 쉽게 오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윌로우는 어떨까요? 윌로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영하 200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다르지? 구글은요, 양자 컴퓨터의 단점이었던 오류 발생률을 크게 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해요.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아직 입증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구글이 밝힌 논문을 보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서도 오류 없는 알고리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구글은 올해 안에 실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한번 보면 진짜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가 사라진 양자 컴퓨터, 요거 가지고 뭘 할까요? EPD의 픽. 지난해 열풍이 몰아쳤던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 시장이 커질수록 막대한 계산량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기존 슈퍼컴퓨터로도 쫓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요게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빠른 계산이 뒷받침돼야 인간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이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는요, 신약 개발, 우주공학, 재료과학, 금융 모델링, 그리고 기후 변화, 인류가 풀지 못한 다양한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융 모델링에도 쓰이니 앞으로 경제 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윌로우 발표 이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있죠. 이 알파벳 주가가 발표 직후 장중 177달러에서 188달러까지 급등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193.13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양자 컴퓨터 수혜주 찾기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아이온 Q,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D-웨이브 퀀텀,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 달 새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꼽혀온 아이온 Q는요 32.7%나 상승했다고 하고요. 다른 테마주인 리게팅 컴퓨팅은 500% 이상, 퀀텀 컴퓨팅과 D-웨이브 퀀텀은 200%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들 종목은 다 미국 종목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 아이윈 플러스, 아톤, 코에버, 우리넷,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난 점이 하나 있어요.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의외의 분야에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양자 컴퓨팅이 실현화되면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인가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0만 달러 선을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윌로우 발표와 함께 9만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하락했죠. 물론 이게 양자 컴퓨팅 요것만 이유가 아니긴 해요. 미 연준의 긴축 선호 발언, 뭐 다른 요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요. 양자 컴퓨팅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위협할 것이다 라는 우려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윌로우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가치,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 가지는 정말 걱정할 만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EPD의 픽. 첫 번째, 채굴.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수죠. 그래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그래픽카드, 이 엔비디아 열풍이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화폐 채굴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양자 컴퓨터를 쉽게 설명하라고 할 때 기존 컴퓨터로 푸는데 오래 걸릴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순식간에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 앞서서도 설명드렸잖아요. 현재 컴퓨터로는 14년이나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낸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모든 분야에 다 똑똑한 천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연산에 한해서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모든 종목을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양자 컴퓨터는요 현재 소인수 분해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능력인 해시 함수를 푸는 데는 그리 빠르지 않다고 해요. 소인수 분해 해시 함수 요거는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달리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F1 경기장에서는 빛의 속도로 달리지만 자갈길이 가득한 오프로드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자동차,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양자 컴퓨터를 쓰면 비트코인 채굴에는 기존보단 대략 2배 정도밖에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는 거예요. 에이, 겨우 2배. 생각보다 너무 적죠? 물론 도지코인처럼 채굴량이 무한정이라면 채굴 속도가 2배만 빨라졌을 때도 시장에 코인 공급이 늘어 코인 가격이 크게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채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과잉 공급으로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 특히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거예요. 현재 양자 컴퓨팅 기술로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해시 함수를 효과적으로 연산하는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 누군가는 개발하지 않을까요? 이걸 개발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채굴이 늘어나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걱정되는 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진짜 우려되는 게 뭘까요? EPD의 픽. 바로 보안, 즉 해킹 문제예요. 해킹 문제.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아서 허먼 박사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 해킹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암호화폐 공격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시간 문제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언급했잖아요. 양자 컴퓨터 해시 함수를 푸는 데는 아주 잼벽이거든요. 뭐 기존 컴퓨터보다 2배 정도밖에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소인수 분해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14년 걸리는 것을 겨우 5분 만에 풀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인수 분해하면 떠오르는 분야가 있거든요. 현재 보안책인 RSA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RSA가 소인수 분해와 이산 로그 문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복잡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시고요.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RSA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근간인
블록체인도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양자 컴퓨터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로 암호를 구성하는 양자 내성 암호. 아이고, 백신이 나오면 내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없도록 내성을 가진 암호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암호를 구성하기는 매우 쉽지만 역으로 푸는 것은 일반 컴퓨터는 물론 양자 컴퓨터도 어렵다고 합니다. 예컨대 격자 기반 문제 이런 것 등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로도 아직까지는 쉽게 풀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킹이 현실화되기 전에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암호화폐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탈중앙화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이 시스템을 총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총괄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보안 체계를 도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새로운 보안 체계로 전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그게 될까요? 암호화폐의 기본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기관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안 체계, 보안 기술을 도입하려면 이게 누구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합의에 이르는데 시간이 매우 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처럼 말이죠. 민주주의 제도가 매우 합리적이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게다가 양자 내성 암호 이거를 도입하는데 모두 다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산을 새로운 체계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암호화폐들이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손실 없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양자 내성 암호가 적용된 특수한 암호화폐가 이미 나와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를 요약해보면 현행 암호 체계를 뚫고 모든 금융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풀어낼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모순 다들 아시죠?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둘 사이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창이 이길까요? 방패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우리는 결국 답을 찾지 않을까요? 물론 그 시간이 길고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